안녕하세요. 주식시장에서는 미련을 갖는 것보다 반대로 버리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보통 고점에 물렸을 때 미련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절을 하고 빠져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티게 되거든요. 원금에 대한 집착과 막연한 희망 때문에 말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두가 미쳐 날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땐 단기 투자로만 접근하고 여차하면 언제라도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땐 그냥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본의 아니게 고점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그땐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일단 빠져나오는 게 돈과 시간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봅니다. 고점에 한번 물리면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수도 있고요. 일례로 제가 가입한 펀드를 10년 전에 7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38% 정도 손실을 보고 환매를 했었는데요. 10년이 더 지난 지금은 손실률이 70% 가까이 근접한 걸 확인했죠. 기다리고 버틴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점에 물리면 답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온갖 양아치들이 주식시장을 헤집고 다니면서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과거엔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낸 뒤 호구들을 유인한 다음에 고점에서 설사를 싸고 튀는 걸로 말입니다. 따라서 고점에 물리면 수십 년을 기다려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점에서는 무작정 버틸 게 아니라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온다면 일단 경각심을 갖고 손절을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원금에 대한 집착과 막연한 희망 때문에 그게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느 순간 자포자기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고점에 물렸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다가 손절 타이밍을 놓치면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 시 작은 손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원금에 대한 집착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처럼 펀드로 고점에 물려 수년간 개고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월봉으로 봤을 때 고점을 찍고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오면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손절 타이밍을 저울질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더욱이 유행을 타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들은 더욱 말입니다. 그런 주식들은 호재성 공시와 뉴스로 투자자들을 고점에 끌어들이고는 폭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쉽게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경우 엄청난 손실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세력들은 이미 고점에서 설사를 싸고 톡겼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수년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희망 회로를 돌릴 뿐이죠.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를 고점에 매수하고 물린 투자자들이 손절이 아닌 부정적인 의견을 낸 증권사 직원을 공격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고점에 물려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를 하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고점에서 뇌동매매를 한 경우라면 특히 말입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장기 투자가 아니며 그냥 자신의 실수를 회피하려는 자기 방어적인 행동일 뿐이죠. 주식 투자 시 자신의 실수로 인한 약간의 손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식 투자를 할 때 누구나 겪게 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점에 물려서 수년간의 시간과 기회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필요로 할 뿐이죠. 요즘 영끌 쪽이 자주 거론되는데요. 도대체 영끌 쪽은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언론과 재테크 전문가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전 분명히 제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식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라고 수도 없이 경고했었습니다. 덧붙여 빚을 져서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밝혔었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 입문은 깡통이라고도 입이 닳도록 말했었죠.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주식시장의 고점이니 그냥 낮잠이나 자라고 2년간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충고는 대부분 거들떠도 안 받죠. 언론과 재테크 전문가들의 사탕 발림에 들떠서 그 고점의 돌격 앞으로만 하더라고요. 제가 간혹 아파트 투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이제 끝났다고요. 하지만 저 같은 고졸학력의 팩수가 하는 말은 개소리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영끌 쪽이 문제가 되는 건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고점의 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빚더미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충실한 금융 노예로 말입니다. 인생을 금융회사에 처당 잡힌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어느 순간 빚도 자산이라며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 1등 공신이 언론과 소위 재테크 전문가들이 아닌가 합니다. 대중들을 선전, 선동, 세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쉽게 군중심리에 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프로이트의 말에 따르면 대중들은 진실보다는 환상에 목말라 하며 사실 그 둘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까지 말했었는데요. 또한 그들은 쉽게 동요하며 집단적 행동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왜 2021년 고점의 대중들이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로 물리거나 털렸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부추기는 게 언론과 재테크 전문가 패거리라는 거죠. 저도 2007년 재테크 광풍이 불 때 당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인생이 똥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으려는 놈들이 온통 널렸기 때문입니다. 사기 공화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돈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 편안하게 떠먹여준 달콤함이라면 말입니다. 그 뒤에는 거짓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투자 상품이 인기를 끌고 소문이 난무하면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돈을 가장 빨리 쉽게 많이 버는 방법은 사기를 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사기 산업은 날로 번창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사기는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산업이 됐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해질 겁니다. 사실 영끌 쪽은 대중심리에 경도되어 사기를 당한 거죠. 자신들이 선택한 거라고 믿고 있겠지만 실상은 언론과 재테크 전문가들에게 가스라이팅 펌프질을 당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들이 언론과 재테크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미친 개소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쨌든 투자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21년처럼 모두 미쳐서 날뛸 때가 아니라 말입니다. 제가 시 한 수 읊어보겠습니다. 가련한 중생들아, 세상이 만만해 보이느냐? 너희들은 최상의 포식자들의 일용할 양식일 뿐이니 괜히 깝치지 말지어다. 그래도 사리분별 못하고 나댄다면 금융노예의 삶이 기다리고 있으리라.